철강 한국 위기라. 동남아발 재앙 온다. 올까요?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에게 철강의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년 동안이에요. 앞으로 6년 동안. 6년 동안 동남아의 철강 생산 능력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45.3%예요. 엄청나죠? 예.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수준이에요. 보세요. 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7,460만 톤 생산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8,040만 톤으로 늘어나더니요. 2025년까지 가면 1억 840만 톤이 된다. 그래서 6년 동안에 45.3%가 늘어나고요. 3,380만 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야, 진짜 장난 아니죠? 예. 동남아의 철강 생산 능력이 굉장히 빨리 지금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철강업체가 이스턴 스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쉽게 말하면 업체하고 합작한 회사입니다. 여기는요 이번에 새로 고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철강 생산 능력을 조강 기준입니다. 연 70만 톤에서 270만 톤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철강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말레이시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철강 업체들이 줄줄이 망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철강이 워낙 과잉 생산해서 줄줄이 망했거든요. 지금 동남아가 이렇게 생산해 낸다고 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강 생산이 과잉이 돼서 또 줄줄이 망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에 23억 6,3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게 18억 7,800만 톤은 조강인데 이거는 빼겠습니다. 생산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잘못 써놓은 겁니다. 24억 5,300만 톤이거든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줄어듭니다. 24억 3,100만 톤으로 줄어들고요. 2022년에는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24억 5,900만 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입니다. 철강이 얼마나 과잉 생산이 되느냐 그것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5억 3,500만 톤이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다 덤핑을 하겠죠. 덤핑을 합니다. 2020년에도 5억 3천만 톤이 이게 과잉 생산이 된 거고요. 2021년에는요 4억 6,500만 톤이 과잉 생산. 작년에도 5억 7,300만 톤이 과잉 생산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무조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려치워요. 그냥. 정부가 돈을 주니까 정부 돈 받아서 철강업체를 마구마구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보면 어마무시하죠. 세계 생산량의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나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억 1,300만 톤입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입니다. 조각 생산량이 아니고 생산 능력이 이 정도인데 24억 5,900만 달러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강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조강 생산은 이제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전체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조강은 실제 생산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따지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산 과잉이 돼서 쉽게 말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수지 타산이. 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21년과 2022년 사이를 보세요. 2021년에 10억 3,470만 톤 생산하던 것을 2022년에는 줄였습니다. 2.1%를. 2,140만 톤을 줄여서 10억 1,300만 톤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동남아에서 또 엄청난 양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국 업체들도 덤핑하다가 결국은 수지 타산에 안 맞아서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강 단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러스트 디트로이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녹선 디트로이트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유럽도 꼬꾸라지고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생산을 해버리니까 전 세계 철강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8억 3,170만 톤이었는데 최대가 2021년이거든요. 10억 3,470만 톤 생산을 합니다. 그럼 동남아까지 가세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요. 동남아가 저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보시면 거의 말입니다. 동남아가 이대로 가면 1억 840만 톤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게는 타격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저는 대한민국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값싸게 전 세계에 뿌렸듯이 지금 2018년에 7,250만 톤 생산하던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은요. 2020년에는 6,071만 톤으로 꼬꾸라졌고요. 2022년에는 6,590만 톤으로 꼬꾸라졌습니다. 2021년은 7,042만 ton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6.5% 이상 줄어들었고요. 5년 사이에 9.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660만 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철강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발 재앙이 온다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지금 포스코는요. 더 이상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늘려봤자 이게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된 것 또 게다가 앞으로 동남아에서 저가로 생산될 것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요. 버텨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철강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요.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만큼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싼 철강을 쓸 수밖에 없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요. 중국의 철강을 엄청나게 갖다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철강업체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제품값이 40% 가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6년 만에 최대의 과잉 생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세계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요. 결국 말입니다. 철강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많이 합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철강업체만 13개예요. 그런데 이 13개가 전 세계에 나가서 합작법인을 9개나 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인해 전술의 전략, 값싼 제품을 그냥 전 세계에 뿌려서 시장을 지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값을 올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전략이 저는 먹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국들도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을 하겠죠. 지금처럼 중국이 저렇게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다가 값싸게 뿌리니까 충분히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보다 동남아가 저렇게까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저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포스코도 옛날 포스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옛날의 포스코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철강 보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옛날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동남아의 조강 생산이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생산량이 대규모로 빠진다면 중국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철강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가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하지도 않고요, 제가 보지도 않잖아요. 그 이유가 한 번쯤 또 철대를 맞을 때가 됐구나. 저렇게 되면요, 어느 업체가 망해도 줄줄이 또 망할 수 있거든요. 물론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최악의 상태에서 포스코가 살아나왔으니까 앞으로 살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여러분, 철강에 대한 투자는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